그래서 한국인들은 신기가 많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제가 대샤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한민족은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대샤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철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국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특히 무속 등 한국 고대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해석할 때는요, 꼭 한반도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한반도 위에는 만주가 있고요. 만주에는 시베리아가 있고 서쪽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무당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은데요. 우리는 무당이라고 부르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샤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당은 무 플러스 당이거든요. 이때 무라는 것은 중국의 한자를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가장 정설이에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서양 용어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샤먼은 만주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타이어 중에서도 퉁구스어에서 주로 만주, 동만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서양인들이 붙였던 겁니다. 샤머니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태 환경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한반도 북부와 함께 연해주로 이어지면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숲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강이 많이 있고요. 숲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못하고 조금씩 살게 되고요. 당연히 그런 곳에서는 자연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연과의 교감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신이 집힌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당 그러니까 신내림, 신 집힌다, 신내림굿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것, 신과 교감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망화 상태에 들어가서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은 하늘과 신, 인간과 하늘, 인간과 신, 그리고 인간과 모든 자연과의 일체감을 특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만주족에서 샤만도 있고요. 신이 내리는 가장 전형적인 샤만은 알타이까지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우리 지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 무당, 우리 무교 또는 무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알타이 산록과 바이칼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과 캄차카 지역과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느슨한데요. 우리는 자연 환경이 그렇게 처절하거나 극악하지는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갈등 구조가 심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친숙하기 때문에 거기처럼 완벽하게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과 인간과의 만남만 얘기하지는 않고요. 한반도만 놓고 봐도 드러나는데 무당도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무당과 중부부터 해서 남부 무당은 다릅니다. 한반도의 북부 무당은 강신무라고 해서 하늘에서 신 내려서 집히는 전형적인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주 샤만과 거의 같은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가게 되면 흔히 말해서 세습무라고 그래서요. 부모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가게를 통해 가지고 세습되는 거 보니까 신기가 덜한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한 집안에서 늘 계승되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치료 기능도 할 수가 있고 점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가진 신적 능력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던 토착 세력이고 모든 정보가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점 같은 걸 보더라도 훨씬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당 샤머니즘은 북쪽처럼 완벽하게 신적 모습을 보인다거나 인간과 떨어진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이라든가 모든 일에 간섭 내지는 도움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 종류도 그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신이라든가 곰신이라든가 특별한 신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당집에 가서 보세요. 모시는 신들은 누가 있습니까? 임경업 장군도 계시고요. 최영 장군도 계시고 또 뭐 자기 집에 할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고 단군 할아버지 있을 수 있고 산신령도 계시고 있고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조금 더 얘기하고 저는 다니면서 샤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연해주 일대에도 샤먼들이 많이 있어서요.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하버로프스 박물관 가게 되면은 당시 주로 에벤키족, 즉 여진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계통의 샤만들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옷이라든가 아니면 북이라든가 아니면 흔드는 방울이라든가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흑룡과 중류쯤 가게 되면 역시 그 지역에서 똑같이 무당들이 있습니다. 바이칼 지역도 나타나고 쭉쭉.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들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복식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와 연관성을 갖고 말씀드리면 그들이 쓰는 관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뿔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대신 모자에다가 깃털을 다지 않습니까? 뿔이란 것은 결국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파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뿔은 어떤 뿔이겠습니까? 바로 사슴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슴뿔 모양의 관을 쓰게 되는데 그 뿔 모양이 전승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라 5세기, 6세기경에 대능원에 있는 신라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관과 일치된다는 거죠. 금관에 나는 모양들을 일부 사람들은 뿔 모양으로 보고 나무가지 모양으로 보는데요. 뿔과 나무는 신에서 일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슴뿔 같은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샤만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칼입니다. 칼을 우리 무당에서는 신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방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주령 그래가지고 8개가 있고 아니면 모아가지고 흔드는 것이 있는데 방울은 신을 부르는 소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천둥을 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울인 거죠. 거울. 거울은 빛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지역마다 3개의 무구가 있지만 종류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한국에는 무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에는 좁은 땅의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 발생하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도 인구가 희박한 곳입니다. 현재 동만주 지방, 캄차카, 알타이, 바이칼 지역은 사람이 굉장히 적게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샤머니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당이란 샤머니즘 교수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전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교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슬람교 속에서는 샤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다만 키르기스탄처럼 탄 지역에 사는 지역에서는 샤만제 교소를 남기고 있어서 지금도 가면은 나무를 빈다든가 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칼 지역도 당연히 샤만제 교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늘날의 민속 대상으로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바이칼 지역에서 본 샤만도 실질적인 샤만 기능도 하지만은 관광객들이라든가 학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면이 강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샤만적 전통이 가는 데다가 인구도 많고 한국 사회가 가진 특별한 현상 때문에 이 무속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만약에 자연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고전적 의미의 샤머니즘이라면 우리도 많이 남아있지 않겠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은 계속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뛰어난 이론가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무속을 고등종교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무교처럼 특별한 종교 현상 내지는 사상으로 승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요. 때때로 사이비교주적 성격을 띄우는 것도 있고 개인을 불행하게 빠뜨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 기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무속 자체를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등종교도 엄청나게 부정적 기능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무속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변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속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 문명이 가진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문제가 대두되죠. 환경 문제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의 결별, 자연을 적대감으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속, 무교에서는 자연과 일체를 첫 번째 특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문명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의 분열이거든요.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 의식도 분열되고 있는데 바로 무속, 무교,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무속이나 무교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풍류라든가 화랑도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종교 형태를 만들었듯이 21세기 인류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뭔가 새로운 문명의 모델과 사상을 찾는다면 그 기본 틀을 우리는 무교라든가 무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완벽한 공동체의식, 자연과 합일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미래행자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현대적인 언어로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문제지 무속이라든가 아니면 무교 자체가 미신적이고 부정이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베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무당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신내림 현장도 보고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바이칼 주변에 있는 부리아트인들은 한국인과 가장 가깝다. 이 부리아트 샤만들의 의식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대샤만이 주재하는 의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를테면 신내림 굿을 받을 때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느티나무나 등등 있는데 거기는 주로 자작나무이더라고요. 자작나무 숲 같은 데에 어린 샤만들, 애무당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리튜얼을 행한 다음에 거기서 굿을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점은 거기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무당의 순위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샤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한민족은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대샤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했지만은 그 밖에 샤만들과 같이 신내림 춤, 이런 춤을 같이 추기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죠. 뭐 그들의 복장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의 색깔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방울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샤만은 바이칼 지역에 있는 에벤키 샤만인데요. 그 샤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걸 다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가짜 보석 같은 것들도 하고요. 여우꼬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난 조그만 짐승의 꼬리 같은 것도 매달고 뭐 흔히 말하는 이 거울과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 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러면서 의례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이 있죠.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역동적이라서 사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고대 역사도 보게 되면 고구려에도 국중대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나라 한 가운데서 커다란 모임이 있었다는 건데 그 국중대회를 샤만들이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전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의 기능은 음악도 할 수가 있고 춤도 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예언도 할 수가 있고 점도 볼 수가 있고 그럴 때로는 정치 권력자가 돼서 하늘이라든가 아니면 뭘 봐가지고 왕의 정치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사에서 흔히 말하는 무당의 지위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샤만들이 가진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을 부르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 제사 의례를 행할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가장 손쉬운 것은 뭐냐면 동물, 우리 같은 닭 같은 걸 많이 쓰지만은 어떤 동물의 피를 내 가지고 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어디나 다 비슷하게 하는 거죠. 아니죠.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은 엄격히 말하면 구분하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습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조상신을 많이 모시지만 캄차카라든가 아니면 동부 시베리아 가게 되면 거기는 동물들이 주로가 되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특정한 동물을 토템이죠. 자기 신으로 자기 조상으로 모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현현할 때는 동물의 모습으로 현현하기 때문에 거기다 질문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무교나 무속에 속해 있는 샤머니즘은 언제부터 발생했을까?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50만 년을 전후한 시기죠.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방이라든가 아프리카 북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 여신의 모양을 한 돌 조각품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도 이미 삶과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방자를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이것들 저는 종교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모신이라고 해서 대지를 어머니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 토기라든가 토우를 흑인형을 보게 되면 배부른 어머니 상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농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지모신 신앙이 만들어졌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40만 년 전, 70만 년 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니까 인간은 농경 훨씬 이전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꼭 만주에서 발생한 샤머니즘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민간 신앙 형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점차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란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에 있고 정치 권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었고 전파시키기 위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발생하는 것은 훨씬 후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요 이랬을 경우에 초기 국가들은 보게 되면은 그 중간 형태, 즉 1차 종교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면 신라의 초대 임금은 박혁허세잖아요. 2대 임금은 유리왕인데 유리왕은 바로 자충 이런 일해가지고 무당의 성격을 갖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해모수도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존재이고 해모수의 부인 유화 부인도 사실은 물신의 딸이니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교가 있었고 후에 불교가 들어왔고 본격적인 종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고등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고등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흡수되지 못하거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전승되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민속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그걸 무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무속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남습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가장 비합리적인 존재거든요. 모든 존재물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감성적이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래서 신앙과 종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전형적인 샤머니즘이 발생하고 가장 남아있을 생태환경은 한반도 북부 지역과 공만주 일대입니다. 그 지역의 생태환경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고전적 의미의 샤머니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대 문명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인 특별한 갈등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산촌에 살아가고 우린 이미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갈등과 모순, 심적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신적 능력에다가 현재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개인적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신기가 많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현대에 오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속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더 필요하게 변한 겁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체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인류 전체가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왔고 만들어낸 것이 샤머니즘이죠. 오늘 제가 무속과 무교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